예, 이제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저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저희 국제교육팀, 국제국제교육팀의 신중범 부장님 모시고 일단 말씀 듣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 해주세요. 하나님 큰 박수 받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그때가요. 네, 추워졌네요. 추워지고 날씨가 지난주는 졸업식이어서 한참 학교가 또 북적북적됐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또 개강이네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때쯤 이제 저희 학교도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개강하고 한 학기 잘 맞추면 이제 원하는 대학으로 다 이제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한 학기 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건데 제가 그래도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한 2, 3분 말씀 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좀 두렵기도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본다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용기 내라고 그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가 조금 여러분들도 알지만 논란이 많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에타를 들어가서 봤어요. 보고 제가 이거 막 여기다가 답글을 달아줘야 되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누구한테 전화를 하지? 그랬는데 마이크 괜찮아요? 네. 근데 이런 거예요. 국제처가 좀 많이 보내고 싶어요, 학생들. 저도 여기 중학교 5, 고등학교 5,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근데 선생님이 여기 와서 저 이제 국제교육 팀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왜 안 가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학생들을 일본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한 5년, 10년 뒤로 한국이 항상. 근데 일본 학생들이 안 나갔죠. 근데 요새 일본 학생들이 조금 다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스펙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취업에 큰 영향을 안 줘서 그만 학생한테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저는 정확히 이제 모르지만 제가 느껴보고 한 학기에 한 600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중앙대학교에. 되게 많죠, 요새 학생들. 근데 여러분들이 600명이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600명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많거든요. 그냥 안 가요. 300명 정도밖에 못 가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 또 좋은 대학들도 사실 많이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정말. 요새는 유럽의 좋은 대학들도 우리한테 먼저 넘어오는 대학들도 많고 저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 있어요. 이번 주말에도 호주를 또 가는데 나가 있어요. 원해서 나가요, 원해서. 중앙대학교랑 얘기하고 싶다. 물론 우리가 QS 순위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으로 좀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브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또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예전에는 미국이 꽉 찼는데 미국이 남더라고요, 티오가. 여러분들이 또 미국을 그렇게 선호를 안 해요. 예전보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유럽 국가적으로 많이 가고 2학 갈 경우는 유럽에 가서 나는 여행을 실컷 다니겠다. 미국 국가들을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만든 그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좀 활성화시킬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명문대학이 사실은 한국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UC가 산타바바라에 이제 헤드쿼터가 있는데 한 번 MOU를 체결하면 공부랑 9개 캠퍼스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스카이만 지금 되어 있고 오래전에 되어 있고 연세대 같은 경우도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콜이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거기 감당대가 직접 와서 중앙대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뉴스가 되게 많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 프로세스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앙대가 안 되면 이게 한 200명 정도가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중앙대 혼자만으로 안 되면 한양대랑 같이 협의를 해서 100명씩 이런 방법들도 찾고 있고
이번 학기부터는 한양대랑 교환학생 중심으로 먼저 한중전을 할 예정이에요. 중한전.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 블랙들이 같이 할 건데 그런 것들도 좀 국제화해. 그래서 좀 좋은 대학을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지금 국제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들이 다양하고 저희가 많이 이제 에타나 중앙에 나는 여러분들도 직접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이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좋은 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고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은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어서 항상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제체에 오면 그 선생님들이 저랑도 아마 통화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 통화를 했으면 그래서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는 성적수 정말 대학교 몇 개 없을 때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걸 준비했던 학생들이 잘 가야 되는 그래서 했는데 지금 너무 대학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지망하는 곳에서부터 점수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지난번 그 설명회 때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저희가 명확하게 정보를 줘서 여러분들과 국제처 정보의 부대칭성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하신 거는 물어보시고 오늘도 만약에 선생님들이 설명을 했는데 좀 미신 좁다 그러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도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요새 많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어요. 국제 채널에 국제처 채널에 그런 것들도 좀 잘 봐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한 학기 공부 준비 잘하시고 공부 잘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그 다음 학기에 꼭 좋은 대학 가서 그 원하는 대학들에서 세계적 시민으로 성장해서 다시 기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2024학년도 2학기 파견 프로그램에 합격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장비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양쪽 모니터가 좀 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저기 교양대학 측에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황인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목차인데요. 크게 6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체 파견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파견 단계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견 나가는 데 있어서 해외에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의사항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고 또 자주 여러분들 물어보는 질문 설명드리고 신규 프로그램 소개,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파견 교환학생 내부 선발자로 합격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최종 합격된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서는 노미네이션부터 어플리케이션, 과목 이수 계획서, 어드미션, 그리고 학점 인정 신청서까지 이렇게 넘어야 될 사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노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제처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상대교에 직접 여러분의 정보를 보내서 노미네이션 한 다음에 관련된 이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부터 학점 인정 신청서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관련해서 또 주의사항하고 또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 차근차근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미네이션이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우선 중앙대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학점, 상대, 학년 같은 정보를 상대교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가지고 상대
상대교에서 여러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SDSU하고 일본의 아이키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미네이션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관련된 이메일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아직 노미네이션 기간이 남아서 그런 거니까 메일 받을 때까지 조금 천천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 시점에 제출한 뭐 전공이라든지 복수 전공, 뭐 융합 전공, 자기 설계 전공 이런 정보를 토대로 상대교에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유의하실 점이 노미네이션 시점에는 저희가 그 다전공을 포함해서 모든 전공을 상대교에 제공을 합니다. 근데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전공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교에서 메인으로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일단은 지원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본 전공 외에 또 추가적인 전공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대교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전공을 들어도 괜찮은지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미네이션을 끝마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교에서 개별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관련 안내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마다 뭐 지원 방법이라든지 제출 서류가 많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제출해야 되고 어떤 학교는 이메일, 어떤 데서는 진짜 원본 서류를 직접 우편으로 보내도록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대학에서 받은 안내 메일을 토대로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이제 학교별로 상의하니까 이제 같이 파행하는 학생들이랑 정보 공유해가지고 누락되는 거 없이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 기간 2주 전까지는 반드시 완료하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는데요. 이게 또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이렇게 또 추가로 새로 서류를 제출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반드시 지원 2주 전까지 완료하고 국제처에 그 내용을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 방법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상대를 제출했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파일명을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24학년도 2학기 파견 같은 경우에 24학년도 2학기 이름, 승길동, 학번 적고 파견 국가, 그리고 파견 대학명,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통일해서 이제 도장이 하나로 취합을 해서 저희 국제처 아웃바운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상대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교에 개별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간혹 국제처를 통해서 제출해야 된다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본이나 태국 일부 대학이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장이 마찬가지로 모든 서류를 출력해서 관련 이메일과 함께 저희 국제처 메일로 포워딩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대학에 대신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대략적인 걸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막상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작성하려고 보면은 되게 좀 막막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다 되어 있고 영어로 주소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전공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적어야 되는데 되게 그런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학교 공식 표기 같은 경우에는 중앙 유니버시티 해가지고 반드시 옆 안에 하이픈을 쓰고 그 다음에 대문자 A 작성해주는 게 공식 명칭이고요. 그리고 이름이나 날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영국
대학이냐, 뭐 미국 대학이냐에 따라서 조금 날짜 표기 순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학문 단위, 전공 같은 게 이름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ueng.ca.ac.kr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그 영문 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링 어드레스를 적는 칸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입학 허가서라든지 성적표를 수령하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처 사무실 주소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인 주소를 받게 되면은 그거를 또 다시 국제처에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메일링 어드레스 같은 거는 이렇게 국제처 사무실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permanent address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 주소를 적을 때 자취하는 분들은 이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은 또 자꾸 이제 주소가 변경되니까 간혹 이렇게 성적표 같은 걸 수령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소를 적을 때 본가라든지 여러분들 이제 잘 이사를 가려는 부모님 사시는 집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 포털에 등록된 이메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간혹 이제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전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그 Gmail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 변경됐다는 사실을 국제교류팀에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통을 이메일로 하게 되는데 그 메일 주소를 좀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서 좀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국가코드까지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국가번호 82, 810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활용되는 국가의 국가코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그냥 국난으로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는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셔야 되고, 이렇게 또 간혹 그냥 서류만 작성하고 서류 내용만 작성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서명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그 서류가 공식 문서로서 이제 좀 효력이 있으려면 시그니처를 안에 반드시 서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고 이제 어떤 서류를 작성하든지 시그니처 안에는 본인의 전자 서명 혹은 자필 서명을 서명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문 이름은 반드시 여권이랑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되고, 또 비자랑도 연관되다 보니까 예전에 설명회 때부터 여러 번 강조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epartmental Coordinator와 이제 Institutional Coordinator를 적는 란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는 학과장님 또는 주임 교수님께 서명을 받으시면 되고, Institutional Coordinator는 저희 국제교류팀 직원들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락 정보를 바로 이 페이지 준비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추천서 같은 거 요구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별로 저희가 요구하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링 하시던지 자유롭게 양식을 골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택 퍼슨은 서희채, 서희김 이렇게 해서 아웃바운드 메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과장님이나 담당자는 Department Coordinator, 국제적 담당자는 Institutional Coordinator로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 단계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또 과목 이수 계획서라는 거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학점 인정받는 데 기초가 되는 되게 중요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드시 파견 전에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전공 같은 경우 전공하고 자유선택은 여러분들의 학과장님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되고 만약에 다전공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 각각의 담당 교수님께 최종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듣고 싶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그 막상 상대교에 갔을 때 그 과목이 폐암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수강 제한, 그 prerequisite에 수강하지 않아서 갑자기 반려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실제 수강할 과목보다 조금 넉넉하게 학과마다 조금 제한이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제한되는 범위 안에서 넉넉하게 과목을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반드시 파견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서 제출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이따가 화면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포털에서 신청하는 거고요. 학사마감, 교환학생, 파견 교환학생, 과목 이수 계획 승인 여기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본교로 제출하는 거고요. 이게 그 상대교의 Learning Agreement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가끔 과목 이수 계획서랑 헷갈려가지고 잘못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들어서 이 Learning Agreement랑 과목 이수 계획서는 다르다 이런 것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목 이수 계획서 이제 페이지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그 과목 이수 계획서 신청이 안 된다라는 학생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적혀 있듯이 요 1, 2, 3번 순서대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신청할 수가 있고, 신청한 다음에 그 여기 옆에 2번에 있는 체크를 누르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과목 이수 계획서 신청이 됩니다.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자주 듣는 질문들인데요. 아직 실러버스가 안 나왔다. 그런데 이제 과목 이수 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건 당연히 지난 학기라든지 작년 실러버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지금 아직 파견되기 전이니까 그 상대교에서 그 24학년도 2학기 때 어떤 과목이 이제 개강을 어떤 과목이 열릴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에서 지난 학기에 어떤 과목이 열렸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러버스 올릴 때는 반드시 명문 과목명, 그리고 학점수, 그리고 강의 개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잘 표기가 되어 있는, 잘 적혀 있는 그 리스트를 캡처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견 후에 갑자기 수강 과목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수강 변경이 일어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학과장님께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승인받았던 과목 이수 계획서랑 나중에 뭐 성적표라든지 학점 인정서 상의 과목명이 다르면은 이게 또 학점 인정을 받는데 좀 크게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뭐 변경된 사실이 있다라면 그 즉시 학과장님 연락하셔서 수정된 과목 이수 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어드미션 비자 사이트 단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지원하고 1, 2개월 정도 후에 어드미션 관련 통지를 받게 되는데, 이때 뭐 일반적으로 뭐 학생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발송이 될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발송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학생분들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제차에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같은 거는 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 허가서를 발급받았다 하면은 그 국가별로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그 영사관에 가서 이거를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이제 프랑스 파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제처에서 좀 대행해서 제출을 해주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프랑스라는 기관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프랑스 파견자분들은 그 서류를 취합해서 국제처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대신 비자를 신청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플라이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상대기 오리엔테이션 일정 맞춰가지고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 이후에 여러분 귀국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설명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학점 인정 신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교에서 여러분이 비슷했던 학점을 본교로 이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 이제 학점 인정 신청이고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원본 성적표, 원본 성적표에는 상대교 학교 이름이랑 학교 로고랑 그리고 그 담당 그 학교 직인 같은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장이나 서명이 적혀 있는 그 원본 성적표를 공식적으로 발행된 거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런 성적표를 국제처에 전달하고 나서 그 성적표를 포털에 저희가 업로드 해드리면 이제 학점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파견 갔다가 귀국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냥 그 성적 뭐 언제 인정이 될지 그런 거를 기다리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상대교회 성적표를 요청해서 성적표를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포털에 업로드를 해서 학점 인정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처에 원본 수령한 다음에 4주 이내에 반드시 진행을 해주시고 4주가 지나면 학점 인정 연기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과목이 계획서랑 좀 유사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포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유해준 성적표를 토대로 이제 학점을 신청해가지고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주의하실 때 그래서 학점 인정 관련해서 주의하실 거 말씀드리자면 귀국 후에 본교를 반드시 한 학점 이상 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F를 받았다라고 해도 최소 1학점은 이관을 해야 되니까 그 F 받은 과목 중에 한 개를 1학점으로 이제 신청해서 본교 이제 성적으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교 기수강 과목에 대해서는 파견교에서 중복 수강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물론 이제 사전에 과목이수 계획서 신청할 때부터 학과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미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학점 인정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약간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기존에는 뭐 전공 필수 과목은 안 된다라는 그런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전공 필수 과목도 학과장님 승인을 받으면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교양 필수 과목은 그렇지만 이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교양 필수 과목은 어떤 경우에도 본교 이관이 안 되고 이제 대신에 전공 필수 과목은 학과장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과목이수 계획서 승인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 인정서를 신청하실 수 있고, 이제 만약에 성적표에 학점이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수강했던 과목의 총 시수를 계산하셔서 나누기 16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대에서 수강했던 과목이 수강했던 과목의 시수가 총 48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나누기 16을 해서 3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점 계산할 때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학당 수업 관련해서 이제 성적표가 발급된 어학당은 당연히 성적표에 연기되어 있는 학점대로 또 과목명과 학점대로 등교 입안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발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국제교류팀에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연수 60시간 이상 어학 연수 과목 1학점으로 인정되고 120시간 2학점, 240시간 3학점으로 이렇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파견 프로세스를 좀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파견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파견 전 단계인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미네이션이 완료되면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관련 메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마감 2주 전까지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서류를 제출해서 이제 국제체 공유를 해주시면 되고, 이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미리미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미션 입학 허가서 어플리케이션 이후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면 되고, 프랑스 국가 파견자들은 캠퍼스 프랑스를 통해 대행을 하다 보니까 국제처에 그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자 취득 후에는 항공권 예약, 보험 가입 이런 거 하시면 되고, 보험 같은 것도 되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저희 학교가 특별히 이렇게 뭐 협약을 맺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연계가 된 그런 보험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아니 상대교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보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고, 특별히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해서 파견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까지 취득하고 나면 상대교 오리엔테이션 기준으로 이제 일정에 맞춰서 출국하고 또 교환학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4년 전에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이제 교환학생 합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휴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대교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본교에서 이제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면서 상대교에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4학년도 1학기 때 휴학을 했다고 하면 24학년도 2학기 때 반드시 학학 신청을 학사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또 만약에 휴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 24학년도 2학기에 등록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급학 신청도 하고 또 등록금 납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적혀있듯이 장학금 수혜자도 반드시 영원 등록으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장학금 받았다고 해서 등록 기간에 그냥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이 적혀있긴 한데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자면 24학년도 2학기에 여러분들은 상대교에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본교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은 그 수강 신청했던 과목들에 대해서 다 F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24학년도 2학기에는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헷갈려 할까봐 추가를 하긴 했는데, 그냥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학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4년 과정의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8차 학기에 파견 나가는 경우 추가적으로 9차 학기를 등록하셔야 된다, 이런 설명이고요. 이제 여러 다양한 케이스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견 중인데요. 여기 사실 뭐 특별히 할 건 없는데 그냥 국제처에서 주기적으로 메일이 갈 거예요. 그래서 국제처에서 보내는 메일을 잘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필요한 뭐 절차들을 밟아주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중앙대학교 학생이라는 이제 중앙대학교 신분을 파견된 거니까 되게 열심히 뭐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하고 재미있게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견 후에 좀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적표 원본, 이제 상대교 로고랑 상대교 도장 그리고 상대교 학교명이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된 그런 성적표를 국제처로 전달해 주시면 되고 그 상대교에서 어떤 식으로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이런 거는 학생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학점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학교마다 원본 발송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 좀 환경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종이 성적표를 발급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뭐 PDF 버전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는 제공을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상대교 담당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반드시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면서 그 성적표 원본을 전달해 주시면 확인하고 바로 포털에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많은 거를 이미 많이 설명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국제처에서 이제 대부분의 그 소통을 이메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기적으로 이메일 잘 확인해 주시고 또 스팸 메일함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교에서 뭐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도장이 이제 또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제 조장분이 이제 조원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거를 좀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드리면은 그거를 또 정리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메일로 문의할 때 좀 지켜주시면 좋은 양식인데 이렇게 뭐 파견 시기라든지 파견과 파견 대학 이런 거를 같이 적어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여권 재발급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파견 시점에서 최소 1년 이상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귀국할 때까지 여건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넉넉 잡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1학기 파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4학년도 2학기 파견해서 뭐 25학년도 3월 정도까지 최소 한 6개월 정도 여러분 파견 시점부터 귀국 시점까지 이렇게 귀국할 때까지 여건이 유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년 파견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넉넉하게 여러분들 만약에 뭐 교환생 끝나고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여건 유효 기간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권 사전은 반드시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조금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어플리케이션 B나 기숙사 B를 납부할 때 이렇게 계좌이체처럼 머니 오더라는 거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온라인 납부, 신용카드로 이렇게 납부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거 머니 오더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수취인명이랑 납부인명을 해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여기 리턴
학비가 지금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이제 요구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뱅크 스테이트먼트는 이런 것도 이제 재정 보증론 자료인데 주식 보험 계좌 이런 증서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축 계좌 아니면 직접 사용한 입출금 계좌 이렇게 표기되는 뱅크 스테이트먼트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의사항 네 번째인데 국제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되게 다양하게 좀 서류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파견을 포기하게 된다든지 파견을 연장하게 된다든지 그런 관련 서류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국제처 홈페이지 교환학생 서류 양식판을 보면은 웬만한 서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에 이제 FAQ 관련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여러 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국제처 특성화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국제처 차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이 있고요. 이거는 4월 중에 국가 장학금 소득 분위가 나와야만 저희도 이렇게 학생분들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4월이나 한 5월 정도에 그 소득 분위를 토대로 여러분들을 선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학생증 이런 거 관련된 거는 학생 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학생 지원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거기 이제 전화번호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되고 등록금 납부 같은 경우에 상대교 개강일이 7월인데 등록금 납부가 8월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원래 등록금 납부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등록금 납부 전에 상대교 수업을 들어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상대교 개강일에 맞춰서 그냥 수업 진행하시고 등록금은 등교 학사 일정에 맞춰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견, 포기, 단축, 연장 이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이제 관련된 서류는 여기 국제처 홈페이지 교환학생 서류 양식판에서 찾으실 수가 있고 파견, 포기, 단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랑 사실 거의 비슷해가지고 파견, 포기는 이제 추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시 지원을 하실 수가 없고요. 파견 단축 같은 경우에는 1년 신청하는 학생들이 한 학기로 단축하는 게 가능하긴 한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2024년 10월 15일까지 단축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제처 이메일로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또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파견 연장 관련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교환학생에서 교환학생으로 연장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상대교에서 상대교를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비자 발급에도 또 별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교환학생에서 교환학생으로 연장도 허용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갑자기 좀 더 교환학생 더 추가하고 싶다, 교환학생 학위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문의해서 연장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교환학생에서 방문학생으로만 연장이 가능한데 이거는 당연히 방문 협정 체결된 학교 대상으로만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장을 했는데 그 연장한 학기가 여러분 한 기준으로 8차 학기다라고 하면은 9차 학기
여러분들이 되게 뭐 파견 가기 전에 되게 뭐 설레기도 하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이제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 가끔씩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혹시 궁금증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국제처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가 되는데요. 네, 이제 저희 국제처에서 진행하는 이제 신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규까지는 아니고 몇 번 진행을 하긴 했는데 아직 참여율이 많이 높지는 않아가지고 다시 설명드리자면 파견 교환학생들이 직접 주소에서 중앙대학교를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모든 이제 내부 선발자 여러분들이 이제 파견 전에 국제처에 와서 그 책갈피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 기념품을 이제 남자 한복 하나, 여자 한복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쌍으로 받아가시면은 그 본인이 이제 파견 나갔을 때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한국에 좀 관심이 많은 그런 교수님들께 직접 그 책갈피를 전달을 해주시면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 마감 이후에 그 국제처에 원본 성적표를 원본 그 어학 성적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본 성적표 제출하면서 같이 그 기념품을 수령해 가시면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좀 편하게 수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장도 소개 영상 콘텐츠인데요. 제가 사실 그 맨 첫 페이지에서 그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했고요. 이거는 중앙대학교 그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파견사들, 그 여러분들 선배들이나 뭐 이미 그 기파견사들이 제작했던 그 영상들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수업하는 할 예정인 그 학교에 대해서 좀 정리해가지고 프로그램 관련된 소개라든지 뭐 좀 유용한 꿀팁 같은 거, 뭐 맛집 정보도 좋고 뭐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 10분 정도 내외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방송작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직 참여율 많이 높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선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소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는데 24학년도 1학기 본교 수업 중인 그 초청 외국인 학생과 이제 그 해당 교의 파견 예정인 그 학생분들을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서로 상호 좀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 파견 나와 있는 학생들은 지금 24학년도 1학기 동안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면서 또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또 중앙대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그 학교에 파견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 그 학생분들 도와주면서 조금 정보도 얻고 좀 궁금했던 것들 질문도 하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상대교 초청 인원이랑 파견 인원이 1대1로 매칭되면 무조건 그 연락처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발송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아직 메일 연락이 안 간다, 메일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매칭되는 그 학생이 없다는 뜻이라서 안타깝지만 네, 그냥 시소 프로그램에는
안타깝지만 네, 참여가 안 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뭐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적혀있는 아웃바운드 메일이나 문의 전화 내선번호 적어주셨는데 여기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이 네, 시간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같은 대학 학연 나가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신 김에 같이 뭐 밥도 먹고 또 도장도 뽑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QR코드를 제가 적어줬어요. 그래서 도장 뽑는 대로 여기 QR코드로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학연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한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질문하셔도 돼요. 같이 제가 공통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뭐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가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네, 말씀하셔요. 그럼 누가 저장해? 네, 맞습니다. 또 질문 보세요. 네. 혹시 실학기 가는 사람들은 요번 학기 휴학하는 거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예. 그건 파일 어디서 찾아서 어디로 제출하는 거예요? 서류 제휴 6실학기 하면 그래서 요번 1학기 휴학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 1학기에 휴학을 하셨고 근데 2학기 복학을 하시죠? 네. 그러면 2학기 복학을 하시고 7학기 1년이세요? 네. 그러면 내년도 1학기가 8차가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9차학기 등록사학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거 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차에 8차 때 확인이 되시면 대학마다 학사력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정확히 8월부터 대학, 그 다음에 9월 대학이잖아요. 근데 해외 대학은 달라요. 일본 대학 다르고 프랑스 대학 다르고 영국 대학, 미국 대학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졸업 일정에 맞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차를 한번 더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또 질문? 네. 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쯤 연장이요. 연장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연장을 불허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티오를 받아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티오는 여러분 수배가 됐든지 동료가 됐든 같은 학생이 됐든 다른 학생이 가져야 되는데 연장은 왜 불허하냐면 여러분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가서 거기서 싸워서 나중에 뭐 잘해가지고 연장 더 하나씩 더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했는데 그 대학에서 A라는 대학에서 쉽게 다만 중앙대학교 티오는 2명인데 B라는 학생이 연장했기 때문에 B라는 학생한테 줄 거야. 그러면 다른 학생이 못 가게 되니까 연장을 못하게 한 거예요, 저희가. 저희가 허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학교에서 너무 좋아서 연장을 하고 싶어요, 학교 갔는데. 근데 그 대학에서 수업 받아줄게. 다만 다음 TO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아줄게라고 하면은 저희가 허용을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비자라든지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받아봤는데 그 초과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고려하시고 문제 없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더블 체크를 할 거예요, 그 대학에. 정말로 TO에 문제가 없는 거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거 최대한 좀 빨리 알려주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또 저는 선발을 미리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올해 2학기 갔는데 지금 1학기 시작 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안하셔서 하나 정도 먼저 본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비자 준비하시면 또 하나씩 걸려요. 이런 것도 수강 신청해야 되죠. 과목에서 계획서 내야 되죠. 학점 인정은 아직 오겠지만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하셔야 되죠. 또 그거 하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해서 그 서류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저희 쪽에 있으면은
행정이 굉장히 느리다고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뭐 저희 대학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어떤 공공기관이든지 나가보시면은 저희 나라도 다른 나라 없어요. 환장하실 겁니다. 엄청 느려요. 독일, 프랑스도 가보세요. 미국과 포함해서 감안하셔야 돼요. 느립니다. 분명히 느립니다. 옛날에 무슨 만화 했잖아요. 무슨 그 나무 들고처럼 하나씩 이거하면 들도 떨리면 하는 거. 그 정도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좀 진득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또 하나는 뭐가 서류가 왔는데 틀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름 틀리고 성 틀리고 성별 틀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나 몰라 다 제대로 했겠다고 기재를 쳐있다가 거절당하면은 여러분들 손해요. 또 시간 잡아먹지. 개각 시간 못 맞추면 또 오차는 못하지. 여러 가지 꼬이니까 꼼꼼하게 살피시고 좀 느긋하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제가 좀 질문에 좀 많이 대답을 했는데 아시겠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학점 이건 관련해서 학과장님 승인이 먼저 나하고 그때부터가 승인을 하는 어떤 학점 인정이요? 학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승인하는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전공 수업이든지 자율선택이든지 승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학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업에 관련된 거는. 네. 저희는 도와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또 시도 프로그램 경우는 언제 매칭이 되는 거고 언제까지 메이저하면 매칭이 안 된다는 그게 이제 해야죠. 저희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1학기 때 아까 팀장 말씀하셨는데 500명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매칭을 해봐야 되겠는데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근데 궁금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메일 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은 되니까 그쪽 학생들이. 근데 그건 있어요. 저희는 매칭을 해보고 싶은데 그 학생이 싫어. 그럼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싫어. 그것까지 다 해야 돼. 조금 기다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또 하나는 제가 5월달에 글로벌 페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할 거예요. 글로벌 페어, 글로벌 위크에서 쭉 할 건데 그때 그냥 찾아오셔도 돼요. 사실은. 거기 이제 우리 들어온 학생들이 부스 마련해서 자기 대학 홍보하고 자기 나라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때 활용을 하셔도 되고 글로벌 라운지에 또 어학연수 있잖아요. 어학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 활용하십시오. 그 시속 프로그램에 예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안타깝고 그만들 없고 가셔서 하시면 돼요. 또 글로벌 라운지 가셔서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기회는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신청할 때 적었던 메일을 변경하려면 메일 바꾸시게요? 네, 최대한 빨리 주세요. 왜냐하면 그 메일이 약간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노미네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때 메일로 갈 거거든요. 상대교회. 그럼 그쪽으로 가겠죠, 정보가 다. 근데 메일을 바꿔버려서 메일 설정 안 되면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바꾸시면 빨리 알려주잖아요, 너희한테. 나중에 다 보는데 손해니까.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하세요. 수학이라. 그거 확인을 안 해요. 메일 주세요. 아마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확인해볼게요. 저희도 그 교학전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메일로 알려주세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네. 못 들었어요. 맞아요. 네. 자율선택 평가장님, 전공 평가장님, 전공 필수도 원래 안 돼요. 웬만하면은 전공 필수, 전공 기초는 저희 학교에서 들어가실 거예요. 왜냐면 그건 여러분들 갔다 와서 학위를 우리 학교에서 받는 거예요. 거기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저희 학위를 받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국제물류, 경영 필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웬만하면 저희 학교에서 들으세요. 학과장님이 간혹 가다가 그냥 막 굉장히 좀 유연하신 분들 계세요. 그럼 막 해주실 수 있는데 그 모험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보직 교수님 평생 하는 거 아닙니다. 바뀌어요. 바뀌었는데 전 학과장님 승인해 주셨어요. 갔다 왔더니 난 승인 못해. 어떡하실래요? 방법 없어요. 학과장님 하셨는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공 필수 전공 기초는 모험하지 마시고 우리 학교에서 들으십시오. 학위가 걸려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하시면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학위가 나가려면 당연히 거기다 좀 자기 비싼 학위를 드릴 거 아니에요. 교육부 지침이 있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없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승인 관련해서 따로 증빙서가 없나요? 증빙이요? 학과장님이
학과장님 승인한 증빙이 있죠. 바뀌었어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옛날 학과장님이 증인해 주셨는데요? 아, 내가 한 거 아닌데? 모험하지 마세요. 있어요. 네. 시스템에 다 그렇게 있습니다. 네. 모험하지 마십시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사실 안전이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제 대표해서 나가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중앙대표를 대표하는 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개체가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봐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아까 말해볼까요? 어디 뭐 이상한 조선족이 와가지고 막 그런 뉴스 꽤나 많이 나왔잖아요. 살인 사건 일으키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A라는 뭐 김춘서 막 이런 사람으로 봐요? 아니면 조선족으로 봐요? 조선족으로 보잖아요. 중국 사람이 사건을 일으켰어. 그러면 A라는 중국 사람으로 봐요? 아니에요. 전체 중국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막 사고를 일으켰다. 안 그러겠죠. 대부분 안 그러세요. 너무 잘하세요. 근데 만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우리나라와 우리 중앙대학교를 전체 억지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인식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꼭 명심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잘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협정에 의거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그리먼트나 MOU에 대해서 맺어서 그거는 법적인 건 아니고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이라 우리가 거기서 안 받겠어. 그럼 어쩔 수 없어. 거기 소송 걸 거야? 안 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노미네이션 하는 거는 저희 쪽에서 노미네이션을 보내는 거고 그쪽에서 반응은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그쪽 입장의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 했어. 문제 없었어. 근데 보냈어, 노미네이션을. 근데 A라는 대학 실명 보라. 카리프 대학에 갑자기 몰라. 못 받겠어, 갑자기. 왜? 그냥 못 받겠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뭘 수단 다 수단한 거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드문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해서 어플리케이션 잘 하시고 돈 쓰는 거 있으면 잘 쓰세요. 자기 뭐 교환학생 지원 사유 같은 거 다 채집 잡을 수 있어요. 일본 대학 가는데 파견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사회에다가 왜 일본 대학을 파견 나가고 싶어요?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서요. 거절당했습니다. 그게 보여요. 진짜예요. 저 진짜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험. 미국 가시는 분들은 보험 꼭 드세요. 큰일 나요. 본인은 잘한다고 해서 그냥 안 말리는 거 아니에요. 케이스가 하는데 미국 가서 이제 뭐 파티 같은 거 안 친구랑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근데 가서 이제 차를 음주운전한 건 아니야. 근데 음주운전 한 차 옆에 탔어. 애가 음주운전 한 거예요. 애가. 근데 사고가 났어. 병원 가재잖아. 난 이렇게 해줘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꼭 보험은 다 드시고 가셔서 안전하게 계시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히 또 대피 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도에 한번 파견 나갔는데 괜히 또 연락이 왔어요. 학생이 안 보이는데 갔더니 아마 히말라야 간 것 같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너무 걱정돼요. 여러분 진짜 걱정돼요. 그냥 가시는데 걱정 많이 돼요. 솔직히 저희가 다 가본 건 아니잖아요. 대학을 제가 어떻게 다 가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보를 보고 하는 거예요. 믿음, 신이라 그랬잖아요. 신뢰를 보고 그 정보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퓨에스 랭킹이 있는 거지. 대학에 랭킹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미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제가 어디서 다 가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지루함 있지 마시고 당연히 가셨으니까 여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 가신 분은 다 여행할 거 아니에요. 독일 가면 모스크바도 가고 옆에 나라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우크라이나 가지 마시고 괜찮으시면 안 돼요. 괜히 모험하지 마십시오. 웬만해서는 연락 자주 드리세요. 부모님들한테 잔소리가 이러는데 저희 막 전화 받고 그러면 저희 곤란합니다. 어머니 전화 와서 우리 애기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안 받았어요. 어떡해요? 어떡하죠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띄울까요? 안 돼요. 연락 꼭 하세요. 부모님들한테. 자, 선생님이 조금 과장한 거고 재밌게 놀다 와요. 놀다 오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여기 20년 있으면서 그렇게 사고 당한 경우는 진짜 뭐 손에 꼽히는 정도고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이 다 똑똑하니까 잘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차 사고 나거나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어서 뭐 보험은 얼마 안 하니까 들고 저희가 또 특정 보험은
해드리면 좋은데 괜히 또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있을까봐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서 인터넷 싸잖아요, 그죠? 비교할 수 있고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그 교수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뭐 드리는 거를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좀 약소해요, 되게 뭐 이쁘긴 하지만 좀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 교수님 인적사항을 좀 넣으라고. 왜냐면 뭐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사실 궁금하지 않고 그 여러분 인스타에 올리고 이제 요새 QS 평가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피어 리뷰들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이제 약간 중앙대학교의 호의적인 프렌들리 패컬티들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런 평가에도 반영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 김에 저희가 다 출장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박상훈 총장님이 올해 한국대학교협의회 회장님이세요. 지금 1년 또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총장님 모시고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를 많이 돌아다닐 때마다 그 도시를 가서 대학에 있으면 전화는 여러분들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도 사주고 이렇게 한 거니까 꼭 전화 받고 네, 맛있는 걸 좀 사드릴게요. 네. 또 아까 전에 취소도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만든 거니까 무조건 매치 시켜드릴 거예요 다. 근데 안 되면 또 그 GCC 가서 뭐 만나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 대학에 온 학생들이 있는지 아니면 국제청 아무 데나 찾아오셔도 돼요. 전화 안 받는다고 전화 많이 안 올리는데 그러니까 전화 오세요 항상. 그래서 저한테 전화 주셔도 좋고 그래서 항상 물어보시고 그럼 저희가 매치 하나 시켜드리고 도와드릴게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과장님들이 내 전공도 아닌데 뭐 자유선택 교양 내가 왜 해야 되냐 뭐 이러시는데 그래도 해주셔요 다. 좀 주덕주덕 되셔도 해주시니까 뭐 교수님한테 좀 해주세요.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네,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다음 활동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간 여러분 한 학기 준비 잘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알았죠? 그리고 꼭 이번 한 학기는 알바에서 어머니 아버지들 돼지고기 한 근이라도 좀 사갖고 감사하는 큰절도 좀 하고 돼지고기 살 돈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 근 사드릴게요. 네, 어머니 아버지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